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어머님 때문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사실 어머님만 정신이 나가신 게 아니라 남편도 문제였으니까 이혼하게 된 거겠지만요. 제가 얼마나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남한테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다 제 마음 같지 않다더니 결국 이런 거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게 참으로 애통할 뿐입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럭저럭 맞는 부분도 있었고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제 나이는 30이 넘어 있었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다 결혼을 하고 있었으니 조금 조바심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과 별개로 남편은 저한테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주변에서들 그러대요. 여자는 자기 좋다는 남자 만나서 사는 게 제일이라고. 그래서 조금은 휩쓸리듯 그렇게 남편하고 연애를 시작했네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좀 넘어가던 시기에 아버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때도 아니었는데 자의반타의반으로 장례식장에서 이것저것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게 되었죠. 비록 경황이 없었지만 그래도 얼떨결에 어머님과 신우는 물론이고 남편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다들 저를 좋게 봐주셨던 모양이에요. 이후로 계속해서 남편더러 저를 놓치면 안 된다, 저랑 언제 결혼할 거냐 하며 물어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단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사귄 지 2년차가 넘어가자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을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서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시댁에서 1억을 해주겠다 했고 저도 거기다 제 전세보증금이었던 6천을 보태기로 했네요. 부족한 건 대출을 받기로 했고요. 참고로 남편은 돈이 생기는 족족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에 쏟아붓고 있었기에 따로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후로 몇 주간 이리저리 발품 팔아 마침내 저희 예산에 꼭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분도 놀라셨을 만큼 괜찮은 조건이었기에 남편과 상의 끝에 계약금 500까지 걸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보내주시겠다던 1억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는 집주인이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통보를 해왔을 무렵 어머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하셔서 말씀하시길 급하게 돈 쓸 곳이 있어서 그 1억을 쓰셨다는 겁니다. 짜증나고 어이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한테 따지고들 겨를도 없이 식은 코앞이고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전제하에 계약해놓은 가정가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뭐부터 정리를 해야 하나 싶은 게 머릿속이 어찌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파기하게 되다 보니 처음 계약금도 못 돌려받게 되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뜩이나 빠듯한 예산이 더 빠듯해졌으니 예단을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결정에 대한 어머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며 계약금 떼었다고 예단을 안 하는 게 어딨냐며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뭐 하나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참다 못한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건 말이 되냐고 따졌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결혼 전부터 어머님하고 제 사이는 틀어지고 말았죠. 결국 당장 돈 문제가 꼬여버려서 신혼살림 차릴 집을 구하지 못했던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안방은 못 내주신다 하셔서 그러시라 했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빚이라도 내서 집을 해주시겠다 하셨지만 그건 제가 거절했어요. 어차피 남편이나 저 둘 다 맞벌이에 야근이 잦은 일이다 보니 집에서 보낼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좀 오기가 났던 것도 같아요. 아무튼 남들 눈엔 어떻게 보였을지 몰라도 저는 반지하라도 저희 둘이 살만한 집을 구할 때까지만 머문다는 생각이었으니 크게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가를 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에게는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제 여동생은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향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직장만큼은 서울로 다니고 싶어 하더니 결국 서울에 있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것 같다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마지막 임원 면접을 하러 올라왔던 날이었는데 여동생이 언니 어떻게 사는지 슬쩍 보고만 가면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신다면서. 사실 어머님 댁이다 보니 집들이는 고사하고 친정부모님한테 한번 오시란 말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머님 때문이긴 했지만 얹혀 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그날 어머님도 약속 있으시다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럼 잠깐 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오고 10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오셨어요. 친구분하고 다투셔서 약속이 파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 여동생을 보시고는 저더러 시애미가 집 비우기가 무섭게 손님을 들이냐며 싫은 소리를 하셨고, 민망해진 제 여동생이 언니 나 그냥 갈게 하면서 나가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결국 여동생한테 제대로 커피 한 잔 못 내려주고 보냈네요. 여동생이 가고 나서 저는 저대로 어머님한테 서운하다 보니까 그냥 방문 닫고 혼자 있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이 좁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아무렇지 않은 척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어머님이 저희 방문을 확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당신 방에 들어왔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왜 들어가냐고 안 들어갔다 했습니다. 평소에도 어쩌다 빨래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 때 아니면 들어가는 일이 없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솔직히 말하라더니 당신 목걸이하고 반지가 없어졌다나요?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은 게 제가 어머님 목걸이하고 반지를 왜 가져가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럼 맨날 화장대 위에 올려뒀던 게 어디로 갔겠냐며 그게 발이 달렸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너 그거 훔쳐서 네 여동생 줬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땐 진짜 기도 안 차서 저도 제 동생도 보는 눈이 있고 취향이 있거든요.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증거도 없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 정말 실수하시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점심 장사 끝내고 브레이크 타임이라 들린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저랑 서로 핏대를 세우고 있는 걸 보고는 남편이 놀래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길래 어머님이 내가 당신 물건을 훔쳤단다고 얘기하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떨어 정말이냐? 뭐가 없어졌냐? 증거 있으시냐 하고 묻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억울하시다는 듯이 맨날 올려뒀던 게 저거 동생 왔다 가고 없어졌다고 지 동생 준 게 분명하다며 아이고 그러시는데 남편이 어머님더러 어디에 두셨었냐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하고 모시고 들어가더니 10분도 안 걸려서 찾았다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발견된 장소는 황당하게도 어머님 핸드백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열받게 한 건 어머님은 끝끝내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해서 당신은 당신 핸드백 안에 그것들을 넣은 적이 없다 하시며 제가 궁지에 몰리니까 몰래 집어넣은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억지에 정말 넌떨머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어머님이 제대로 사과 안 하시면 이 집에서 더는 못 산다 했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머님은 결국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얘기를 들은 신우가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 했지만 제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죠. 결국 보다 못한 신우가 어머님한테 저한테 사과하시라고 말씀도 드렸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분가했어요. 저희 어머님요? 끝까지 미안하다의 밑자도 안 꺼내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도둑고양이가 집에서 나가니 이제 맘 편히 두 발 뻗고 자겠다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분가를 하고 난 이후로 저는 어머님한테 발길을 끊었습니다. 안부 인사도 드리지 않았죠. 막말로 저를 도둑엑스 취급하시는 분에게 제가 뭐 한다고 전화해서 아양을 떨고 찾아뵙고 그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친척분들에게 하고 다니시며 제 험담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촌형이란 사람이 진탕 술에 취해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기 이모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더러 그러지 말라고 막말을 퍼부었거든요. 진짜 그때 제 기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저를 더 서럽게 했던 건 남편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거든요. 당신이 좀 나서서 해명을 해달라고. 우리 와이프도 지금 마음에 쌓인 게 있어서 그렇다. 남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다. 이 정도로만이라도 얘기 좀 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자기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저더러 굳이 노인네한테 사과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냐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어머님도 속으론 미안해하고 계실 거라나요? 그래서 이후로는 시댁 쪽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관심을 끊었어요. 어디서 개가 짖냐 하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떠들어라 내버려뒀죠. 그러다 올 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목욕탕에서 넘어지시면서 갈비뼈를 다치셨고 그로 인해 입원을 하셔야 된다더군요. 약간의 거동은 가능하신 상황이었지만 신우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차라리 병원에 계시는 편이 낫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된 모양이 돼요. 그런데 황당한 건 남편이랑 신우가 저랑 어머님 사이를 뻔히 알면서 저한테 간병을 부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달라는 건 아니었고 자기 둘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간대에만 와달라는 거였지만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내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걸 모르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래도 남편 어머니시고 어쨌든 몸이 아프시다는데 나 몰라라 하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했네요. 병원에 갔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누가 반긴다고 왔냐며 짜증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한테 저도 한마디 확 해붙일까 하다가 그냥 꾹 눌러 참았죠. 어머님 상대로 힘 빼기도 싫고 그냥 그럴 만한 가치도 못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 뭘 하시건 간에 내내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네요. 어머님이 매점에서 뭐 사와라 하고 심부름 시키실 때만 빼고는 계속 어머님 옆에 붙어 있었고요. 그러다 어느덧 남편하고 교대할 시간이 되어 주섬주섬 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어머님이 또 황당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당신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뭐 50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저더러 또 너냐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명을 씌우시냐, 도대체 왜 그러시냐 하고 한마디 했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누명 같은 소리 한다면서 저더러 이번엔 못 빠져나간다고 가만 안 두겠다나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이 또 시작이시라고 내가 이번엔 어머님 지갑을 훔쳤대 하고는 웃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다시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제가 당신 지갑을 훔쳐간 것도 부족해 당신을 미친 X 취급을 한다고 억울하다시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는 게 어찌나 가관이던지.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제발 좀 생쇼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짐 챙겨 나가려는 제 머리채를 어머님이 낚아채셨거든요. 그리고는 저더러 도망가지 말라는데 정말이지 머리가 뜯겨나갈 듯이 아픈 것도 아픈데 억울하고 쪽팔려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맞은편에 계시던 여사님이 저희 어머님더러 몇 편 내가 노망났냐 하시며 아까 지갑 침대 밑에 넣어놓고 왜 생사람을 잡냐고 혀를 차셨어요. 놀란 남편이 어머님 침대 밑에 손을 넣으니 정말로 거기서 지갑이 툭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이 제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는 그게 왜 거기서 나오냐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시는데 정말 분하고 열받고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더라니까요. 남편이 어머님더러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셨냐 추궁했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신우도 당신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제 본색을 드러내게 할 생각이셨다나요? 저는 거기까지 듣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 하단 벤치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얼마나 제가 미우면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행동에 옮기실 수가 있나 싶은 게.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신우랑 같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오늘 일은 일단 미안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은 못 넘어간다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것도 처음에야 실수였다 치더라도 오늘은 정말 일부러 그러신 거니까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 무조건 사과를 받아야겠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랑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 환자신데 그럴 것까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서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당신이나 아가씨가 더 나쁘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장모님이 그러셨어도 자기는 이해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사과 못 받으면 당신하고도 못 살 것 같다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100% 진심은 아니었고 이 정도로 세게 나가면 남편도 아차 하고 뭔가 깨닫는 게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이지. 자기는 제가 이렇게 독한 줄 몰랐다면서 진짜 너무한다 소리만 계속 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는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었죠. 물론 막판에서야 남편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저를 잡긴 했는데 그땐 제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남편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머님이야 말해 뭐해요. 솔직히 어머님이 정말 치매라던가 그런 거였으면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멀쩡한 양반이 말 그대로 저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엊그제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요새 입맛이 통 없다 하시면서 제가 담근 김치가 드시고 싶다 하시더래요. 맨밥에 그것만 있어도 밥이 꿀떡꿀떡 넘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올해는 김치 안 담냐며 자기 좀만 주면 안 되냐는데 그래서 너 같으면 주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길래 죽었든 살았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이딴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사람이 곱게 늙어야지 나이 먹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해코지를 하려 들었다는 게 지금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이지 죽어도 소식 전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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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화목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런 제가 여기에 찾아온 건 바로 제 미친 형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물론 아주버님이 형님과 이혼 소송 중이니 형님이라 부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일단 어쩌다 저런 형님을 만나게 되었나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어쩌다 이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는지도 말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CC였어요. 입학하자마자 서로 첫눈에 반했고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 동기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쁘게 연애했고요. 하지만 남편이랑 제가 서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이후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간간히 소식만 전해 듣게 되었죠. 그러다 동문회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우리 그때 참 어렸다면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하고 워낙 좋은 기억이 많았어서 그런지 그런 연락이 싫지 않대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저희가 연애한 지 2년째 돼가던 해였어요. 사실 양가에서는 이미 저희 둘이 연애한다는 걸 알고 계셨고 어쩌다 보니 왕래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먼저 뭐하러 시간을 끄냐며 서로 확신이 있으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친정어머니가 안 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죠. 다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저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외로움이랄까 그리움이랄까 그런 결핍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마음을 많이 써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아버지의 사업체는 제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저희 어머님이 그런 것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어머님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이제 진짜 당신 딸이나 다름이 없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건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정말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저희 아주버님은 성격이 좋게 말하면 유하고 안 좋게 말하면 물러터졌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 성격이 그런 걸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었으니까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들려오는 이야기 들으면서 혀를 차는 정도였죠. 아무튼 그런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다대요. 문제는 그 결혼 상대가 아주버님보다 나이도 6살이나 많고 직업도 변변찮았다는 거지만요. 아무리 사랑하는데 국경이 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저희 시부모님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그 여자랑 결혼할 거면 연 끊자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 성격은 그런 두 분에 맞설 만큼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시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시댁에 직접 찾아왔네요. 보기에도 불러온 배를 감싸 안고 말이죠. 이 일로 정말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셨고, 아주버님은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내 핏줄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불쌍한 여자다 그러고 있고, 저희 남편이 자기 형이지만 정말 미친 것 같다며 아주 절레절레 난색을 표하더라니까요. 하지만 이때도 저는 당연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역시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더는 반대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다만 시부모님이 지들 멋대로 하는 결혼인 만큼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하시더니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크게 다퉜다고 들었어요. 물론 저나 저희 남편이 나설 자리는 아니라서 그냥 어렵네 하고 말았지만요. 한편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와 같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시집 온 해에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집에서 말고 어디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 성격이 집에 손님 오고 그러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손님에는 아들 며느리도 포함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면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계셔야 하고 생리현상도 조심해야 하고 그런 게 불편하다 하시며 그냥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다 같이 깔끔하게 한 끼 먹고 헤어지는 게 좋다 하셨죠. 그래서 시부모님 생신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늘 호텔이나 유명한 식당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형님한테도 했는데 형님이 고집을 부리대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건 경우가 아니라면서, 그리고는 기어이 직접 한 상을 차려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님은 그렇게 해드리시라 했어요. 저는 어차피 호텔 식대를 제가 낼 거니까 원래대로 호텔에서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답니다. 당신이 윗사람이고 차려드리기로 정했으니 저는 자기 의견을 따라야 한대요. 그러면서 그게 윗사람에 대한 제 바른 자세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찌개나 밑반찬처럼 간단한 음식은 할 수 있어도 시부모님 모실 만한 요리 실력은 없다. 그러자 형님은 마치 건수라도 잡았다 싶었는지 그러면 더더욱 배울 생각을 해야지 내뺄 생각만 하느냐면서 자기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가르쳐 줄 테니 배우라대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막상 저희 집에 와서는 형님이 이 집은 누가 해줬냐, 이 살림은 누가 해줬냐. 솔직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사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딱히 숨길 일이라곤 생각을 못하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참고로 집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해서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반이란 단어는 형님 귀에는 들리지가 않은 건지 해놓고 사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며 불편한 티를 내대요. 괜한 소리를 했나 싶은 게 얼마나 찜찜했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음식을 가르쳐주겠다고 없는 시간까지 비워놓게 만들더니 정작 가르쳐주고 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놓고는 인터넷에 보면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어머님 생신 당일날 저더러 갈비찜에 잡채에 이것저것 해오라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댁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자기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답니다. 어머님 상에 올릴 만한 건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겠다나요? 그래서 결국 제가 고민 끝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형님이 어머님 댁에서 생신을 축하드리자고 하는데 어머님은 알고 계신지 물었죠. 그리고는 제가 너무 요리도 못하고 하는데 형님이 이것저것 해오라고 하셔서 걱정이란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대번에 왜 당신 의견도 묻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며 싫다고 하시대요. 그리고는 전처럼 호텔에서 먹자셔서 결국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당일 결국 전과 마찬가지로 호텔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형님만 안색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좀 찜찜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형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면서 어머님한테 생신 축하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준비했던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제 핸드백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같은 브랜드에서 좀 더 어른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 샀거든요. 명품이니까 조금 비쌌고요. 하지만 제 기준에 무리 없는 선이었고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산 거였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제 선물을 꺼내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셔서 그것만으로도 소위 돈 쓴 보람이 있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형님이 저더러 잠깐 나와보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 타이밍에 싶었지만 당장 제가 안 간다고 하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형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형님이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가 문제냐니까 자기가 그때 분명히 선물은 20만 원 안에서 살 거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형님이 그러신다는 거였지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지금 자기 엿먹이는 거냐면서 자기가 20만 원짜리를 한다고 했으면 저도 그 정도 선으로 맞추는 게 기본 상식 아니냐고. 그런데 보란듯이 비싼 핸드백을 사서 내놓는 거 그거 지금 자기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대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자격지심인가 싶은 게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는 형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쥐꼬리만큼도 없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계속해서 저더러 그 핸드백을 사온 저희가 뭐냐 따지더니 급기야는 동서 혼자 어머님한테 예쁨 받으면 좋냐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정말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형님은 형님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라고 그뿐이다 했습니다. 한편 자리로 돌아와 마저 디저트 먹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 축하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아까 형수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선물 좋은 거 해드렸다고 욕만 잔뜩 먹었다니까 남편이 어이없단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대요. 그래서 신경 안 쓸 거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서 산 것도 아니고 제 돈 주고 제가 좋아서 해드린 건데 왜 욕을 먹었나 싶은 게 생각할수록 열받고 짜증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는 뭘 하던지 간에 자기하고 상의하고 허락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나요? 그래서 윗사람을 따질 거면 어머님이 제일 어른이시니 앞으로는 상의를 해도 어머님하고 하고 허락을 구해도 어머님한테 구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머님이 좀 이뻐라 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는데 이건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말본새하고는 정말 수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좀 가려서 하시라고 아무리 형님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는 저도 분이 안 풀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생각 좀 정리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 대놓고 하라고 그러고는 전화 끊어버렸네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정확히 3일 뒤였어요. 남편이 어쩐 일로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로워서 그런다더니 자기가 어머님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물어도 되겠냐대요? 그래서 뭔데 그러냐고 말해보라니까 형님이 어머님을 찾아가 제가 어머님 때문에 돈 나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맏며느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더랍니다. 그리고 형님이 어머님 떨어 동서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며
한마디로 저 생각해주는 척 생쇼를 하면서 어머님과 제 사이를 이간질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서운하고 속상하신 마음에 그걸 저희 남편한테 말씀하셨던 거고요. 진짜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님한테 가자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버님에게도 전화드려 형님하고 같이 시댁으로 오라고 했네요. 그렇게 이튿날 아침 10시부터 시댁에 온 식구가 모여 앉았는데 형님은 전에 없이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이 저에게 전에 없이 냉랭하게 행동하시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들 보는 앞에서 제가 어머님한테 대놓고 물었습니다. 형님이 제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 그런 소리를 했냐고요. 그랬더니 형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설마 제가 대놓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물을 줄은 몰랐던 모양이대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를 놀란 얼굴로 보시더니 이내 그렇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그간 부담스럽게 하려던 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왜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시냐고 어떻게 저랑 알고 지내신 세월이 있는데 형님 말 몇 마디만 듣고 제 마음을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저더러 어이없다며 어머님 앞에서 생쇼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생쇼를 하겠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는 형님이야말로 어머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으면 노력을 하던지 인품을 갖추던지 하지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하냐 따졌네요. 막말로 제가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한테 털어놓을 이유가 있겠냐면서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하긴 그렇다면서 제가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친하지도 않은 형수한테 왜 하소연을 하겠냐고. 그러자 아주버님도 이번만큼은 점점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형님더러 이게 무슨 소리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형님이 왜 다들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냐 하더니 급기야는 자기가 봐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뜸 어머님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장남차남이 엄연히 다른데 매번 동서만 예뻐하시지 않으셨냐 그러시는 거 아니라면서 말이죠.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황당한 얼굴이셨지만 저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자기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이 자기랑 나를 똑같이 대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건지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아주버님이 형님 뺨을 때렸습니다. 왜 화목한 집안 분위기를 흐트려 놓느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졸지의 분위기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어요. 형님은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면서 신고를 한 해 만에 난리가 났고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는 형님한테 아주버님은 네가 그렇게 떳떳하냐 하더니 급기야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시에 내가 지훈이 내 새끼 아닌 거 정말 모를 줄 알았냐면서 말이죠. 이때는 저도 저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기함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쩐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는 저희 남편 말과 함께 그때부터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렸네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자기 애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가 책임지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떻게든 가슴속에 품고 살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잘 지내는 다른 식구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걸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다네요. 저도 정말 이런 일을 제가 바로 곁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희 아주버님만 불쌍하게 된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네는 이혼 소송 중이고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네요. 참,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어요. 최소한 저한테 사실 확인이라도 먼저 하셨어야 하는데 그때는 왠지 괘씸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가리만 하셨다면서. 그리고 어쨌든 사람 관계라는 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도 더는 어머님 원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모녀들도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머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